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지난 10월 6일에 416 진실버스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이후로 열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순천을 거쳐서 진도 팽목항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정들을 소화해 왔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시민들은 지금 목포 시내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피켓팅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잠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분명히 방송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녹화 방송도 아닌데 이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416TV의 지성이 아버님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또 연분홍 치마의 베테랑 감독님들과 또 엔지니어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구성원들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장비가 열악합니다. 순전히 장비 탓입니다. 사람 탓이 아니라. 그래서 잠시 그 음성 송출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하던 방송을 끊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 없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역 없는 진상규명, 과연 어디까지 된 거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과연 얼마나 밝혔느냐, 또는 밝힌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혹으로 가져왔던 것들, 의심했던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고 증거도 잡았고, 그래서 검찰에 여러 건의 수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부족한 것은 전혀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과제 또는 조사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행적, 마땅히 컨트롤 타워였어야 했던 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전혀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손도 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 못지않게 저희들이 반드시 파헤쳐야 될 곳이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기무사와 같은 정보기관들, 그리고 해군을 비롯한 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곳은 역시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보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좀 성역화가 되어 있어서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급선회와 침몰을 하게 되었는지, 진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야만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포에 또 왔고 또 세월호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우리 동수 아빠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부서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진상규명부서장을 맡기 이전에는
선체 인양 분과장을 또 네.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세월호와 함께 그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시간을 써왔던 분이 우리 동서 아빠세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좀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진실버스 같이 한 5일차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많이 좀 피곤은 합니다.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동사뿐만이 아니라 이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씩씩하게 버티시는 분이 지성이 아빠신 것 같아요. 제일 연장자신데 제일 열심히 다니시고 잠도 거의 못 주무실 텐데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예. 지성이 아빠고 또 동수 아빠고 예은이 아빠니까 다 이겨내야겠죠.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예. 우리 그 동수 아빠가 우리 가족협의회 내에서도 유난히 강조해왔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월호 지금은 이렇게 인양이 되어서 직립까지 되어 갖고 우리 눈앞에 있는데 뭐 잘 아시죠? 이 세월호 인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아마 속속들이 도대체 그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수 아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건 뭐냐면 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해왔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인양업체 선정의 적정성입니다. 인양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인양업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가족협의회가 그걸 알고 거기에 참석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해수부는 그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양업체 선정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 없이 비밀리에 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현재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상하이 살베지가 인양을 해본 업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인양을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가 됐다는 거. 또 하나는 2014년 11월 24일 날 해수부에서 선체 처리 기술 TF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가 뭐였냐면 공기부력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기부력제를 사용하면은 세월호가 뒤집혀서 전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데 상하이 살베지는 부력제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걸 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인양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빌라이저. 인양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침몰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그때 일기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스테빌라를 잘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본다 그러면은 상하이 살베지, 즉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이 인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인양 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절단했다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살베지는 인양 방식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프팅 붐으로 하는 인양 방식과 세워서 인양하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선미 앞쪽을 보시면은 갈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6.7m, 7.1m. 이 부분이 선수 들기 할 때 잘라진 부분입니다.
왜 선수들 얘기할 때 저 부위가 잘라졌냐? 충분히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안 잘라졌을 겁니다. 그때 영국 TMC, 상하이 살베지, 해수부, STA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STA는 러그, 그 다음에 와이어, 이에 걸리는 무게값을 내주는 회사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STA에서 무게중심이 잘못됐다. 다시 계산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자기들이 계산한 게 맞기 때문에 들어도 문제 없다 해서 선미 들리게 하는 과정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6.9m, 7.1m 이렇게 절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인양 하는 날 보시는 것처럼 선미, 램프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선미를 들었을 때, 세월호를 들었을 때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다 올라와서 램프가 열려 있으니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걸 본다면 인양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바다 밑에 있을 때에 상하이 셀베지가 인양을 하겠다고 작업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요한 부위를 다 절단하고 잘라내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인양을 성공하려면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인양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항상 앞세워서 중요한 부위들을 다 절단을 해버렸죠. 이제 그 이야기 가장 중요한 네. 것이죠. 제 기억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 결국 상하이 셀비지가 이 세월호를 실제 인양한 방식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그 방식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상하이 셀베지는 크레인을 이용해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가족협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든다 그러면은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일 동안 파도가 잔잔해야 되고 바람이 없어야 된다. 상하이 셀베지 그런 날이 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16년 5월에 아니 9월에 인양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10월 달에 인양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는 한마디 의견도 없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저희가 해수부에 올리리스 찾아갔다가 그때 기자회견나도 알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해수부 상하이 살베지는 항상 이 세월호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일개 특조위가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양 현장에 갔지만 밖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죠. 쫓겨났죠. 그리고 거의 뭐 무역으로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조사 과제로 그 당시에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인양 문제를 뭐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얘기한 대로 2016년 가을 겨울 되어서 갑자기 인양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실제 인양에 성공을 했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말, 2017년 초. 실제로 세월호는 2017년 3월에 인양을 했고 3월 31일 날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탄핵, 또 촛불 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던 시기였고요. 실제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이 된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곧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저희들은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박근혜 정권은 인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인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중위에서 세월호를 어떠한 가치도 없게 절단하고 또 저렇게 평범을 잘라먹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
당시에는 이제 선체 인양 분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인양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해왔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은 안 됐어요. 제 서참에서 지금 2냥까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냥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 서참위가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2냥 문제는 문제. 짚고 가야 됩니다. 예. 인양을 좀 지나 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의 그 현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 못지않게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때는 2014년에 사실 그 아주 처음에는 뭐 침몰 원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죠. 예.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침몰 그러니까 급선회하고 급변침된 이후에 사람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 결국 그런 행위를 정부가 해경이 현장에서 그러한 이상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은 침몰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이런 했죠. 이런 의심들을 좀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몰 원인까지 반드시 밝혀야만 진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방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 해경들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 의해서 또 수사도 되었고 또 기소도 되었고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 침몰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참 그 답답할 정도로 진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동수 아빠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예.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실히 진행을 해왔다. 예. 그런데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 예. 짧은 시간에.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소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사실 우리가 전제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이 선체조사위원회. 예. 어,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만이 예. 이 사참위까지 사회적 그래서- 참사 특별조사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결론들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선체조사위원회 결론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체조사위원회는 2017년 3월 29일에 발족이 됐고요. 조사관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빨리 인양될 줄을 모르고 조사관 인력을 뒤로 뺐다는 거죠. 예. 그러다 그랬었죠. 보니까 조사관이 없이 세월호는 올라오게 됐고 그것을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물건을 하나하나 수거하게 됐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조사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는 무능증했습니다. 그걸 수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핸드폰, 예. 블랙박스, 그다음에 세월 내부에 있는 기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했던 거죠. 왜 그게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사실 그때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세월호 선체 안에 뒤엉켜 있는 차량들에 네.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것을 저희들은 처음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증거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체조사위원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게 그때 브룩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해상 사고만 조사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그걸 관과했고 선체조사위원회도 그걸 관과했던 이유가 일단 세월호 내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호 내부라는 게 뭐죠? 즉 기관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만 확인되면 세월호 침몰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나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줬죠, 애들이. 왜? 블랙박스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 핸드폰에는 그동안 찍었던 사진,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블랙박스는 물론이고 뭐 휴대폰이라든가 네. 또는 조타실에 있는 어떤 장치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또 많은 문서들 기록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다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했고 다 수고를 저희들이 한 거죠.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직접 다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블랙박스 같은 경우 처음 확보했을 경우에 초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동수 아빠가 다 한 거잖아요. 직접. 그죠? 업체 불러서 물 갖고 와서 예. 초국수색에 다 담고 세척하고 다시 그걸 저희들이 했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점 중요성을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정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이제 확보된 이제 블랙박스 몇 개를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확정짓지 못했던 몇 가지 예. 당시의 상황들을 확정 지을 수 예.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저 세월호 침몰 시간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동기화할 수 있는 다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렇게 하여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띨빡하게 시작했어요, 선체조사위원회가.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이후엔 또 열심히 뭐 하려고는 했어요. 네, 하려고는 했는데 그런데 근데 가장 예.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죠. 예,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제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조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워지고 나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바로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세워지고 나서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도 있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 기간이라고 해서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린안과 내인설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거죠. 뭐 지금 따로 그 열린안과 내인설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 또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선체조사위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동수 아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내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고 그 내부가 뭐냐 그랬을 때 기관실 뭐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세월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네. 뭐 기관의 문제가 되었건 네. 뭐 무슨 또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건 한마디로 내인설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위 내인설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는 아예 처음부터 본인들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출발이었고 문제점이 예. 컸다는 것. 이게 제가 선체조사위원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는 예. 가장 부분이었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정말 굳이 열린안이 아니더라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강조를 해왔고 예. 그래서 뭐 회의할 때 좀 고성이 오간 적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열린안과 내인설 이 두 가지 안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처음엔 다 내인설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장한 게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좀 당겨 주시겠습니까? 저 앞에 보면 기관실 부위가 좀 찢어진 부위가 있을 겁니다. 예. 기관실이 어딘지 아시나? 거기서 봐서? 예, 좀 찢어진 부위. 예, 그 부위가 저희들은 이상하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 옆에가 바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분의 위원님이 오셔서 확인을 하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열린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밖에서 봐도 좀 굉장히 복잡하게 배가 찢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 동수 아빠는 그 안쪽도 많이 들어가 네, 봤잖아요.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안쪽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 사실은 그 안쪽이 그렇게 휠 수 없는 부분인데 많이 휘어 있는 부분이 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세월호가
바로 세워진 이후에 실제로 선체 자체를 조사를 전혀 하지 하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활동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직립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사실은 직립된 이후에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느꼈다고 그러면 더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요청을 한다든가 했어요. 또 다른 방안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전혀 안 했죠. 없었고. 네. 지금 의지 보고서를 쓰겠다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쓰겠다는 이런 형식이었던 거죠. 이것도 선체조사위원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좀 기가 막혔던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3월 31일 날 2017년 세월호가 이 자리에 도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참 걸려 직립을 또 했잖아요. 네. 그때 직립할 때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그게. 네. 예, 직립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직립해서 딱 세워졌는데 그 순간에 선체에 외력의 흔적은 없다. 뭐 무슨 부딪힌 흔적은 없다. 네. 아예 단정적으로 그 당시 선체조사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그냥 했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자리에서 너무 놀래서 그런데 결국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하나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게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한계가 아니었는가 네. 싶어요. 아마 그걸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은 그날 발표로 아마 그날 제가 얘기해서 쓰러졌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때 동사빠가 그 3일 얘기 듣고 3일 동안 잠을 예. 못 자다 보니까 쓰러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원장을 찾아가서 한 3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전명선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전명선 위원장님이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셔갖고 다시 또 이 얘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었죠. 예, 하여튼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 10개월이었죠. 1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쨌든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위원들 8명이 4대 4로 갈라져서 두 가지의 결론을 냈고 네. 두 가지의 결론을 같이 담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온 넘어갔습니다.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다시 재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거 두 가지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 침몰 원인에서 한 가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6개월을 많이 시간을 투자했죠. 그래서 조사하고 실험체 만들고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나눠서 제가 질문을 좀 예. 할게요.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놨던 한 가지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인설. 예. 다시 말해서 그 내인설의 핵심은 솔레노이드 밸브죠. 예, 그렇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현상이 결국엔 전타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보건성이 약화된 내인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보건성이 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가 넘어갔다. 그래서 결국엔 그 세월호의 기계적인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방식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조사하고 실험체를 만들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뒤쪽에 좀 보시면 있는데 실험체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실험 결과를 했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실험 데이터를 다 실험해봤습니다. 총 27개인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자,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실험체라고 하는 건 예. 지금 세월호 갖고는 뭐 실험을 못 하잖아요. 예. 뭐 안에 작동하는 것도 없고 예. 다 이미 죽은 거니까. 그러면 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같은 솔레노이드 밸브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솔밸브, 그러니까 즉 뒤에 보시면 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타의 위에 보면 그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솔밸브가 붙어 있는 게 그거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배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그 솔밸브 그거하고 최대한 똑같은 걸 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실험체는 이 목포 신항에 현재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조사 결과는 국정감사 끝나면은 예. 사참위가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그 모의 실험을 예. 진행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각도로 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제 그 결론을 어떻게 발표할지가 좀 궁금하기는 예. 합니다만, 어쨌든 이 솔레노이드 밸브, 즉 이 내인솔에 대한 검증은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네, 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것은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10월 말이니까 뭐 10월 말이나 뭐 11월 중에 초. 예, 예. 그때는 발표를 할 것 같다. 예. 결론을 우리 부사장님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먼저 얘기하면은 지금 위에 보고도 안 된 사항인데 예, 얘기할 수는 예, 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결론인데 그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인설, 즉 세월호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세월호가 급선회하고 또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는 그 가능성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험체, 그러니까 즉 모델을 보시면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여기서 못 드리니까 그걸 좀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사참위가 할 몫이죠. 하참회가 해야 될 몫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엔 아마 힘들 거예요. 이 내용이 솔밸브란 자체가 솔밸브 자체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이 세월호 즉 내인설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 그 내용이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뭔가 자꾸 발표를 하면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건전한 비판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참위가 전지전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0.1%라도 뭐 오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못 본 게 있거나 생각 못한 게 있으면 또 참고해서 다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관계들은 썩 좋은데 이 사참위가 발표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마치 우리가 선체조사위원회가 처음에 이미 스스로 조사도 안 해보고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는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참위도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예 막 모습을 대놓고 박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마 사참위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할 여러 수밖에 차례 네. 또 실험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것처럼 일본에서 만든 거 제스면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산하고 일본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일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업체를 통해서 알아서 그가 똑같은 모델을 구입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월호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작한 업체를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든 어쨌든 실험체입니다. 이제 뭐 조만간에 이 부분은 또 사참위에서 발표를 한다니까 한번 보시고 네.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한 가지 숙제를 더 넘겨줬어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중심으로 한 내인설 외에 네. 또 이제 열리난이라고 열리난. 하는 참 애매모호한 명칭의 또 다른 결론인데 네. 사실은 이 열리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과정도 좀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예. 참 고육지책으로 붙인 이름이긴 한데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사참위에서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즉 열리난 스테빌라이저의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줌으로 당겨서 보여드린 이곳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에 관해서 1차 실험을 했습니다. 1차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실험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연의 반대편 우연 것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우연 걸 띄어서 똑같은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체가 2개가 될 건데요. 이 2개를 가지고 힘을 줘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힘이 제가 여기 돌아가느냐. 잠깐 끊을게요. 네.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자꾸 목이 잠기는데 이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스테빌라이저를 모형까지 만들어가면서 시험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래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이게 핀 안정기라고 그러죠? 네, 일명 이제 핀 안정기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또 모르니까 이 돌아가는 각도가 22.5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에서 올라온 스테빌라이저는 50.2도가 돌아가 있으니까 한 바퀴가 넘게 돌아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착지 현상에서 돌아갔냐? 그러면 세로가 밀린 현상에서 돌아갔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 중에서 이 착지 과정, 그다음에 밀리는 과정,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은 조류, 그다음에 그때 당시 세월호가 침몰해 있던 지반,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조사를 끝내고 그 실험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실험을 했던 거고 2차, 3차를 준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스테빌라이저가 인양한 이후에 보니까 그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각도까지 돌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인양하고 보니까 그 각도로 돌아갈 수 없는 이 핀안정기가 돌아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게 틀어져 있느냐? 네, 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한 건데 네. 원인의 가능성을 지금 몇 가지로 상정을 해놓고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 세월호와 같은 거대한 배가 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침몰을 하면서 네. 아무리 이제 물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배인데 네. 이렇게 딱 바닥에 닿는 순간에 충격이 있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저 스테빌라이저가 변형이 갔던 거 아니냐.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인양하는 과정 중에 네. 거기에 또 뭔가 다른 인양하면서 힘이 가해져서 저런 변형이 가해졌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얘기랑 또 사실은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만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그리고 바닥에 가라앉은 이후에 사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밀렸습니다. 결국엔 그 조류에 의해서 네. 그 세월호가 바닥에 눕혀진 채로 이동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힘이 가해져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변형을 일으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다 아니라고 그러면 무언가가 여기 와서 뭐 부딪혔거나 네. 다른 힘을 가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네. 이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1차 무용도 하고 뭐 2차 무용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사참이 활동 기간 중에 조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2월 11일 날 끝난다 그러면은 아마 좀 모질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그러면 안 되는데. 일정이 빠듯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또 1년 아니 7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계속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저기 우리 동수 아빠도
좀 출장을 계획했다가 못 간 게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다 건가요?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기는데 2단계, 2.5단계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갈 수가 없는 해외 얘기하는 거죠. 해외 출장. 해외 출장도 그렇고 국내 출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장은 이제 모여서 이걸 똑같이 만들려면은 서로 간의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또 선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좀 회의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뒤로 딜레이 되고 결국에는 그 카톡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좀 늦어져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그 열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의 변형에 대한 네. 검증, 네. 이것을 시작은 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네. 것이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긴 좀 이르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자연 스테빌라이즈를 좀 단계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좀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는 과정 중에서 좀 이상한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예, 그건 얘기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해주세요. 예. 스테빌라이저 뜯어내는 과정 중에서 스테빌라이저는 다 유압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압장치로 되어 있으면 물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뜯어내는 과정 중에서 유압장치에서 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져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집행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앉을 때나 밀렸을 때 이때는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는 물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쿵 하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가라앉을 당시에 보시면 그 3D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만큼 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밀릴 때는 조류가 한 번에 미는 게 아니라 양방을 밀기 때문에 힘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크랙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힘이 들어가야만이 크랙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를 저희가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선체에 작용을 했다. 예.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조그마한 크랙이라면은 뻘은 안 들어가는데 뻘도 같이 나왔거든요. 뻘까지. 예. 그러면 상당히 큰 크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찾으려고 뛰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제 그걸 발견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도 이 선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야 될 곳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기관시 부위에 그 우리 CCTV에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원이 뭐 붙이는 예, 듯한 테이프, 청테이프를 붙인 네.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찾아서 그 부위도 선체 조사위원회가 했다고 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좀 오늘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속이 조금 시원해지다가 또 갑자기 탁 막히네요. 예. 어. 이게 저도 좀 근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은데 예, 지금 이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제 받아서 예.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의 침몰 원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요거 외에 지금 얘기한 대표적으로 지금 사례를 든 이 두 가지 외에 예. 혹시 추가적으로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서 사참위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아마 항작에 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작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참위가 항작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가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겠는데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선체 조사, 그러니까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이 모두 몇 명인가요? 현재 5명입니다. 5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이 스테빌라이저, 예. 항저까지요? 예. 그걸 5명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한 사람이 보통 몇 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든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힘든 거 아는데도 이제 저희가 가서 계속 쫓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는 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다섯 명밖에 안 된다. 그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이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인원이 적었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갈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참이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주 소수의 인원이 조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잖아요. 결론을 잘 내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극소수의 인원이 조사를 아주 큰 부하를 받으면서 하게 될 경우에 그 특정 개개인의 어떤 편향적인 어떤 사고나 예. 또는 판단, 네. 개인의 판단, 사실 이런 걸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는 거죠. 네. 물론 그게 이제 방향이 잘 되고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 그러면 제일 좋지만 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같은 방향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할 때 사실 그게 틀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사관의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저희 가족협의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그 외부에서 자문 인력을 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집행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차단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같이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개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침몰원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또한 저희 의견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비하는 동안 지성희 의원님이 아주 손수 물 떠오셨는데 주십시오. 마시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따뜻한 물이 좀 그랬는데. 아우 좋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따뜻하네, 좋네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다른 이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 기록물 또 청와대의 행적 뭐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이것도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아주 큰 산이고 과제인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침몰 선체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을 국한시켜 볼 때 네. 이 선체 조사, 침몰 원인 조사, 뭐 급손해 원인 조사,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글쎄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해군의 자료가 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의 자료라는 게 어떤 거죠? 해군의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을 때 무전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해경이나 군이나. 근데 해경 것은 우리 사참위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이게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수일지를 보면은요, 2014년 4월 16일 날 잠수일지가 그러니까 잠수일지라는 게 선체에 그러니까 잠수사들, 예, 잠수사들의 일지. 그 작업 일지를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거기 일지를 보면 2014년 4월 16일 날 뭐라고 써 있냐? 세월호 선체 자연 파공 유무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것도 4월 16일 당일 날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 녹취록이 해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군에는 혹시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 군은 그때 당시 모든 녹취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해군 사령부. 물론 이 목포에도 제3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산에 있는 사령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해군 참모총장을 만들었을 때도 부산에 있는 녹취록을 돌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바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무사 문건에도 파공이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예, 나오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이 더 파공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해경의 이춘재가 미수자들한테 세월호 선체 자연의 파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예.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앞으로 과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아직 2달도 안 남았어요. 네, 2달 안 활동 남았습니다. 기한이 12월 11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12월 11일 날. 예, 그날로 법적으로 활동을 끝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과제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 특히 그나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침몰 원인 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그만둘 미궁으로 남는 그만둘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끝나면 침몰 원인 영원한 미궁으로 남는 거죠. 사참위 말고 침몰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뭐 검찰에서는 아마 이거 힘들 겁니다. 검찰은 그만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근다고 외부 자문 인력을 받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결론이 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 안 합니다. 네. 이거는 본인들 입으로 한 얘기예요. 알고 여기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만들면서 저희들이 여기 목포신항만 여기 와서 만났었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여기 저 컨테이너 회의실에 가서 만났을 때 그때 분명히 임건혁 단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침몰 원인 조사 보던가. 침몰 원인 수사? 아니, 수사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사 결과 뭐 뚜렷한 수사를 해야 될 혐의 자체가 없고, 그리고 사참위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 결론도 안 나왔고, 검찰은 조사하는 데가 아니다. 조사는 조사기관이 하는 거고 우린 수사하는 데인데 수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린 침몰 원인 수사할 수 없다. 아예 단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검찰은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아예 없다. 네, 없습니다. 관심이 아예 네. 없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결국엔 사참위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된 이게 거죠. 방송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얘기가 흘러가는데, 저희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겁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야 되죠. 그게 결론이 내인설로 나든 뭐 열린 안으로 나든 뭐로 나든 간에 명확하게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원인이 나와야만이 예.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을 좀 떳떳이 보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침몰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는 들여다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무슨 지금 사창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더구나 특히 이 침몰 원인 조사하려면은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배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조류, 바다, 해저 지면이죠. 그다음에 실험하는 것, 데이터 값 다 적용해야 되죠. 이 모든 이것을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몇 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참위는 일기 특제부터 해온 사람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새로 한다? 그럼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작 조사를 해야 될 세월호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녹수로 가고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놔둬야 되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참위가
노하우도 있고 추측된 데이터도 있고 자료도 있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조사를 하면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오늘 이 방송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런 직접적인 조사, 뭐 실험,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물론 다 진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아까 뭐 군의 어떤 자료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정부가 갖고 있는 기록들, 문서들, 뭐 증언들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해서 이게 같이 조사가 어울려야 돼요. 이루어져야 좀 더 빨리 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가야 할 길이죠. 네. 예. 뭐 분명히 힘든 길일 겁니다. 이 침몰 원인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좀 떳떳하게 보려면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길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보통 그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방송할 때 보니까 딱 1시간 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머를 해놨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더 해도 되죠? 이게 굉장히 끄떡이는데 뭔가 좀 애매한 예, 뭐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네. 그동안 이 선체 조사, 침몰 원인 조사에 가족들 가운데 가장 깊숙이 그 참여해왔던 네. 그런 동서 아빠 입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네. 특히 이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요? 예. 뭐 그동안에 좀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를 주로 해왔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또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네. 모자랐던 부족한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좀- 앞으로 만일에 연장이 돼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조사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참위 내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그 법률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조사를 하고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법안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좀 나가면은 조금은 더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을 현재 남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겠다지만은 법률을 자문해 준 사람들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딱 거기 갇혀 있다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단점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조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양 문제. 예. 그 다음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물론 지금 밝혀주고는 있지만은 왜 그래 해경이 안 구한 건 알아요. 근데 그쵸. 왜 안 구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참위가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만약에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특히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듣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간단한 질문이 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사참위는 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조사관들은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정말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진짜 가지고 있나요? 일부 공무원들 빼고는 파견 공무원들 빼고는 모집에서 온 조사관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견 공무원들은 흔히 우리 다니는 직장 다니는 이런 형식의 좀 그런 게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뺀다 그러면은 모집에서 온 조사관들은 그나마 좀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기대해봐도 될까요?
침몰 원인 쪽,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제 연장이 돼서 인양 쪽을 한다 그러면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침몰 원인은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이 맞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 규명을 하는 과정과 또 결론을 내는 거에 우리 동서 아빠의 책임도 많이 크네요. 그죠? 저도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까지는 좀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좀 뛰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분과장을 되면서 가족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건 관심 없고 침몰 원인과 왜 구조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뛰어들겠다라고 저는 아니, 얘기를 다른 했습니다. 것도 관심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뭘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한 건 뭐 다 아니까 우리끼리는. 네. 그래도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아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침몰 원인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오늘 우리 동서 아빠가 좀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 해소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완전히 속 시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이상 결코 온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 이유를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더 연장되어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이 연장된 기간 내에는 반드시 이 원인을 규명을 해내야 되겠다. 좀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수 아빠하고 나눈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성이 아버지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방송 편성 또 해줄 테니까 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예. 또 지성이 아버지께서 또 이 자리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또 얘기 또 하시고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솔직히 많이 추워요. 아까 낮에는 더워가지고 안에 입고 있던 옷을 좀 벗고 이 노란 잠바만 하나 입은 건데, 지금 갑자기 기온이 한 5, 6도는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으슬 춥고 그러다 보니까 지성이 아버님이 따뜻한 물도 주셔서 먹고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4.16 진실버스의 남은 여정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총 21일 일정 가운데 오늘이 10하루째고요. 앞으로 열흘을 더 하게 되면 이 일정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뭐 돈이 남고 시간이 남고 뭐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 버스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올해 6주기 이전에 올 초부터 저희들은 7주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진상규명 끝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서로 다졌고, 그러기 위해선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러한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계획들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6주기 이전에 전국을 다닐 또 대규모의 간담회라든가 강연회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다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100%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모일 수도 어디 갈 수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뭐 여름이 되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몇 달 기다려 보자, 한 2달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들이 직접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극소수의 제한된
가족들만 버스에 탑승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거리에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거리에서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디젤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매일 안산과 이 지역을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 많은 인원이 함께 탈 수가 없고 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10명 이내로만 버스를 탑승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별도의 차량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정에 같이 참여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이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끝내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좀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7주기까지 진상규명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방송 기회가 있으면 국정원이나 군 또는 청와대 기록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때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회를 통한 국민 동의 청원, 법을 만들라는 청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달 내에 30일 내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서명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물, 이것을 국회가 의결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 법을 개정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적으로는 우선 기한도 연장해야 되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그 틀 안에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월호 참사라고 하면 국가 범죄, 공권력의 범죄인 세월호 참사라고 하면 공소시효 관계없이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 공소시효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고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 안에 갇혀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버리고 또 수사권을 부여해서 그래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완벽하게 진상규명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국회 동의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협의회나 4.16 연대 또는 4.16 재단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마 이 4.16 TV에서도 계속 매일같이 지성이 아버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참여해 주셔서 11월 6일까지입니다. 11월 6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꼭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아무튼 저희 진시버스가 좀 다니고 있는데요. 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많은 청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구나 또 여기에는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특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DVR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을 저희가 요청한 것도 바로 DVR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조작 의혹이만 있는 게 아니라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도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시버스가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함께 길을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예, 아니면 어떻게? 같이? 지상이 그냥- 아버님이 그냥 예. 세월호 오면 저희가 진상규명하고 외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자,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